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이사님과 투자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급락장에서 방산주 상대적 강세라고 한마디 가져와 줬습니다. 방산이 최근 지수의 급락에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대 상승 마감을 했고 이제 앞으로 관세 무풍지대로 방산주가 더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방산주? 네, 방산주 그러면 주요 포인트를 한번 그 이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상호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분담은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우리 K방산의 이점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방산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북 분단 현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가성비는 좋지만 빠르게 상대 국가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주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공급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번에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수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그런 그 이번에 또 상호 관세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방산주의 그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 정부와 약 3,714억 정도 수출 계약을 했다는 그런 호재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전체적인 종목이 빠질 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면서 방산주를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본 그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재 뉴스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방산주 분위기 좀 살아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방비 분담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주 방산에 긍정적인 영향,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방산주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방산주들이 강했는데 제가 오늘 또 그러한 이런 분위기에서 방산주는 강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가격이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가 상승 앞으로 계속 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사님은? 네, 우리 그 최근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상 어떤 중요하냐면 신고가를 돌파를 한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주가라는 것은 우리 등산처럼 계속 산을 올라가고 쉬어가면서 또 올라가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방산주들이 이제 거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신고점을 막 돌파해가지고 이제 또 꽤나 많이 눌림목을 줬던 종목들, 그러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안에서도 기업을 잘 골라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한 테마주 중에서 주가적으로 아주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리뷰부터 해볼 텐데 어제같이 어두운 시장에서도 장중에 21%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4월 2일에 매수했던 코나아이고요. 1차 목표가 3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4,500원까지 한 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지금 28.3%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날 이 N자 패턴, 차트 모양이 너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언제쯤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궁금해요. 자, 저희가 코나아이를 여기서 공략했었죠. 요날 아침에 매수에 살짝 밀렸다가 어제 장중에 2차 목표가까지 돌파하고 나서 여기 앞에를 돌파하고 윗꼬리를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같이 움직였던 사회적 이슈를 갖고 간 종목들 어제 다 밀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어제 양봉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약간 정책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슈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중요한 특성을 보면 이게 61선이에요. 그리고 121선이죠. 121선 각도가 살아있고 61선이 위에서 받쳐주면 그만큼 매수세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 패턴을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필요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3차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고 그냥 2차 목표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좀 위험이 있다라고 봐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15%를 만족하겠습니다. 네, 코나아이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2차 목표가까지 잡아봤고요. 3차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사님이 항상 강조해주고 계신 반도체 쪽 가져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부가 반도체의 강풍 아닌 약풍인 이유는? 이라고 한마디 정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바로 반도체 투톱이었고요. 간밤에 네. 또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던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고요. 참고로 어제 저도 이제 아침에 미국 증시 끝나는 걸 봤어요. 네. 봤는데 인텔이라는 종목이 올랐어요. 맞아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인텔의 주가를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2023년에 그때 삼성전자가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인텔도 같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인텔이 빠지지 않고 어제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뭔가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 결국은 그거는 컴퓨팅이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DR5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 이 국가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우리는 위주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제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라, 일자리 창출해달라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텍사스에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다 공장을 지어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다 나가는 물량은 여기서 공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도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해서 2,000조를 넘게 투자하거든요. 네. 미국도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752조를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AI는 세계 패권 다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HBM입니다. 요거를 우리나라가 80% 이상 점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두 개 회사를 팔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위험자산이 위험하니까 네. 파는 건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결코 똑똑하지 않다니까요. 보면 이렇게 궁극적인 바닥, 벌벌벌 떨고 할 때 바닥을 외국인들이 만들더라. 제가 경험을 오래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국인이 판단해서 굳이요 겁먹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수출을 이것밖에 안 합니다. 주로 이 반도체라는 게 이 노트북을 만들 때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소재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그럼 누가 만드느냐? 주로 동남아나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한테는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데 그렇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이 빠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를 닫고 있는 이런 펀드에서 약간 주식을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 아침에는 약간 충격은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은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받아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앞으로 뭐 이슈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관세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정치적 리스크 해소라는 시장의 또 호재성 키워드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나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제 하락한 종목 그리고 오늘 하락한 종목은 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럼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을 다시 볼까요? 네. 인텔 그래프를 제가 또 바로 준비했습니다. 인텔을 어제 보니까 인텔이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맞아요. 인텔을 보시면은 올랐거든요. 약 2% 정도 올랐어요.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인텔은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우리가 주시할 필요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거를 볼게요. 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고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먼저 코스피를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얼마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미국 나스닥이 시간에서 빠지니까 그걸 충격을 빼서 2,450에서 그대로 걷어 올렸죠. 요게 이제 가장 좋은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공포에서 양봉으로 그냥 그대로 잡아 올렸다. 외국인은 팔았지만 그래서 여기 더군다나 2,450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가 PBR이 0.84입니다.
0.84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0.84 되는 부분을 표시하면 IMF 때죠. 자, 그리고 또 2001년 때, 그리고 2009년, 그 다음에 코로나 저점 때 여기입니다. 이렇게 PBR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낮는데 왜 PBR이 머리 같으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그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자본구를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순자산을 축적하니까 PBR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PBR이 0.84 정도가 되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오늘 뭐 급락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물론 여기 다시 여기서 출발하겠지만 양봉으로 어제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잡아서 끌어올리면 저는 거기가 저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코스피를 일봉을 보면은 자, 제가 계속 강조 드렸지만 121선이죠. 61선 수급선이 서로 정비열됐거든요. 요게 이제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PBR이 아마 이 정도가 오늘 아침에 떨어진다면 네. 0.9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우리 이제 외국인들을 이기고 나설 때가 되겠다. 그리고 연기금이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역사적인 저점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주력 상품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 어디로 볼까요? 자, 카카오를 제가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전번에 한번 우리가 목표가 일달 달성하고 다시 들고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실적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적자에서 순이익이 올해 흑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적자였죠. 적자가 우리요 23년에 1648억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을 만들었죠. 와, 올해는 4140억으로 확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그동안에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픈 AI하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자, 그 다음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지표입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볼게요. 보시면 이제 카카오 이용자죠. 활성 이용자라는 것은 카카오를 맨날 보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전 세계적으로 5,350만 명이고요. 국내에는 1,820만 명. 아, 카카오가 저를 매우 귀찮게 합니다. 제가 은행 거래까지 내역을 알아요. 당신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 정도로 아주 데이터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상반기 내에 AI 관련 것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픈 AI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굉장히 좋은 회사 지분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요즘에 굉장히 그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 그다음에 SM도 지분이 있군요. 요즘에 SM 주가 잘 나가죠. 네. 여기도 21% 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어제장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던 기업인데 저희 오늘 또 다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자, 보실까요? 자, 요게 지금 60일하고 120일이 데드 나왔죠, 데드. 네. 데드가 나오니까 쭉 많이 빠졌죠? 이제 그거하고 반대가 여기서 한번 나왔네요. 여기서는 지지했네요. 좋은 징조입니다. 결국은 그래프가 주가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프는 정직하다. 따라서 어제도 완전히 금관형으로, 자, 요걸 금관형이라 부르죠. 음봉을 양봉이 그냥 두 개로 감싸 안은 걸. 금관이 뭡니까? 좋은 뜻이다.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양쪽 금관이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일단은 여기가 가장 큰 매수세죠. 이 거래량이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와서 한 4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어제 금관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60일선에서 금관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때문에 겁먹은 투자가들이 혹은 신용이나 미수를 쓴 사람들이 투매할 때 받아 먹어라. 네. 카카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42,500원에서 42,650원 혹은 뭐 42,300원도 가능합니다.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45,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이슈인 방산주 안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어느 기업 보면 될까요? 자, 바로 한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월 7일 공략했었죠. 네. 수익이 났었는데, 자, 주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중요한 게 실적 포인트를 보는 건데, 자, 매출액이 2조 8,037억 작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2,193억인데, 자, 사진을 보면서 올해나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슬쩍 볼까요? 자,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797억, 4조죠. 4조 7,970억입니다. 그 다음에 4조 1,866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또 주요한 포인트를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했던 필리조선소 지분을 60%를 하나오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오션은 40%인데 이 회사가 60% 인수해서 요게 내년에 흑자될 전망이고요. 특히 요걸 모르셨죠? 요게 유럽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 X와 똑같은 기업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원앱의 지분을 3,600억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우주 인터넷 사업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이 한화 시스템의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이 종목은 그 1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61선까지 눌러주었죠. 눌러주었으니까 매수가는 33,800원에서 33,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6,2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8,900원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우선 1차 목표가 36,2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저희 이전에 담았던 유일 로보틱스 지금 무려 10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 많은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8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 초기의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아침 8시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를 저희가 2월 10일 때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장중에 가격을 말씀드렸다는 걸. 자, 그렇다면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글자 같으시면 터치하시면 장중에 아까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시시각각 투자 정보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